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자, 일요일은 우리나라 스포츠 100년을 빛낸 스타 영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빙상의 정말 이 전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성렬, 지금은 뭐 해설자로 아주 유명하고 또 후배들을 지금 많이 배출해가지고 의정부 시청 감독으로 김민선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다음번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조에서 우리가 빙상에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빙상의 이 제갈성렬 감독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갈성렬. 항상 제갈성렬 감독 전화하면은 명랑하고 아주 건강해서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아, 그럼요. 목소리 들으면은 네. 우리 시청자들도요, 우리 청출의 스포츠 엑스 파일을 이 즐겨 보시는 이 구독자들, 이 시청자들은요, 목소리 듣고 아이고 참 건강하시네 이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들면은 목소리 들면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갈성렬 감독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지금 이제 막 시즌이 시작돼가지고요. 네. 국내 선발전을 거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일본 오비르에 가서 네, 지난주에 월드컵을 마쳤고요. 네, 국내 네. 대회 이제 대회 시즌이 이제 돌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의정부 시청 감독으로 지금 김민선이라고 하는 걸출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우리 네. 김민선 선수가 출전을 했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네. 아깝게도 일주일 전에 허리 부상을 당하고 맞아. 예. 사실 실패를 맛봤어요. 네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시청팀에 이제 들어왔어요. 네네.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허리 부상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고, 네. 또 그러던 와중에 또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네. 선천적으로 강한 근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구성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주변근이라든지 신경, 네. 근육을 또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한 2년 반 정도 통증과 함께 쌓았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약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켰고 또 강한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단거리적인 훈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사실 스피드 지구력에 전환을 해가지고 네. 지구력 측면에 훈련을 했던 거죠. 네네. 근데 비로소 작년에 첫 월드컵부터 파괴력 있게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월드컵에 도장 깨기를 하듯이 네. 모든 메달을 또 획득을 하고 전 월드컵 챔피언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면서 네. 다음 올림픽에 있을 어떤 미래를 굉장히 밝게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맞아요. 자, 사실 감독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스타 플레이어 뒤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참 제갈성렬 우리 감독은 선수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90년대 빙상 정말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거리의 정말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갈성렬 감독은 언제부터 이 빙상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어요. 오,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네.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요. 네. 사실 맨날 받아쓰기를 10문제 시험을 매일 보는데 네. 참
볼 때마다 3문제 이상을 넘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나머지 공부를 일삼았어요. 어. 선생님께서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4교시 끝나고 하교를 해야 되는데 예. 매일 6시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왜요? 예, 정말 개구장이었고요. 아. 어느 날 기적적으로 6문제를 마치면서 한 4시경에 이제 일찍 좀 보내주셨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썩 잘 하질 못했구나. 학교는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노는 데만 정신팔려서 그럼요. 굉장히 그럼요. 개구장이었고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어느 날 4시경에 나가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운동장을 신발 주머니 흔들면서 나가는데 구령대 위에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코치 선생님께서 호루라기를 보면서 그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가지고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예. 그 엎드려서 스케이트 폼 자세를 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아. 밑으로 아.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거는 스피드 스케이팅 빙상 종목이야. 그래서 저 이거 할래요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시작한 지 한 3달 만에 대회를 나가는데 그 정말 우리 김민선 선수가 작년에 그 우승하는 것처럼 나가는 대회마다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겁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좋은 거예요.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그 축구에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죠. 손흥민 선수는 동고등학교 18살 때 2008년에 그 독일 분데스리가로 가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라고 말하자면 우리 국가 브랜드를 업시키고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거 보니까 작년에 그 2,7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어요. 호감도가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에 그 2,7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자동차 9,800대를 판 값이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5년간 1조 3,5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애국자죠, 애국자. 다른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응? 네, 애국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시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외국의 모든 나라,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우리 박지성 선수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1987년도에 첫 전주련을 독일에 갔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차범근 우리 선수들 굉장히 친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국가 브랜드업을 시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대회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높은 위상을 나타냅니다. 역시 제갈성렬 감독은 해설자로도 아주 유능해. 말을 잘해. 감사합니다. 맞아요. 차범근 선수는 78년 방콕 아시아 경기대회 끝나고 나서 독일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로 떠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그 프로 선수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갈성렬 그 감독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제갈성렬 감독이 그 선수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갈성렬 감독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결국은 그 공부보다는 이 빙상 그걸 보고서 이제 빙상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표 선수는 언제가 됐어요? 다시 이제 그 6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요. 어머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곽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라 하면 운동을 고만시켰다가 1년 굉장히 아픔이 심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는데 운동을 고만시키나, 정말 왜 스포츠를 하면 안 되나라는 어떤 생각을 어렸을 때 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1년 반 동안을 정말 어머니한테 많이 졸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의정부 중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한 2년 만에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에 최연소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렇지 그때만 해도 운동선수를 그렇게 권장하는 부모가 없어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대표 선수가 되네. 재능이. 이야.
그래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정말 꿈이었던 태릉 선수에 입선하게 됐고 예, 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면서 예. 그때 백이태 선배님을 뒤를 이어가지고 백이태. 선배님의 예. 어떤 그 방에서 네. 양말도 빨고 또 열심히 또 형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3 때 세계 5위 안에 진입을 하게 됐죠. 야, 5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되게 세계 어떤 탑 10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첫 금메달은 96년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그 금메달 따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저는 굉장히 부족한 선수였지만 사실 첫 92년 프랑스 알베르 동계올림픽 때 정말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출전을 했는데 예, 92년. 예. 아깝게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실외 경기장이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정말 뭐 우리가 탈 때, 제가 탈 때는 막 눈보라가 쳤다가 또 다른 저 B조의 B그룹에 있는 선수가 이제 탈 때는 눈이 안 오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아깝게 또 메달을 실패를 했었고요. 네.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 올림픽인 94년 노르웨이 릴레하메르 올림픽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올림픽 한 달 반 전에 2차 월드컵을 노르웨이 그 현지에서 하다가 네. 굉장히 500m에서 스피드 나는 구간이 300 구간이었는데 네. 300 구간에서 들어가면서 넘어져가지고 아하. 오른쪽 발목에 발목을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입게 됩니다. 네. 복숭아뼈가 조각이 5조각이 나고 거골이 아하. 부러지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두 번째 도전이었고 모든 그 주변에 참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만 그런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운동에 집중을 해서 맞이했던 두 번째 올림픽이었는데 또 올림픽 한 달 반 전에 월드컵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아하. 굉장히 좌절감이 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데 6개월 이상 지켜봐야 되고 거진 운동선수 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지만 또 포기하지 않았고 또 가겠다고 했던 건데 정말 부설생으로 올림픽을 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선수를 저를 대회를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현지에서 그때 당시 자꾸 하신 우리 대한체육회 회장님이셨던 김은영 회장님이 예, 저를 김은영 부르셔가지고 회장님, 예. 많은 임원진들과 회의를 한 끝에 제가 정말 죽어도 빙판 위에서 죽겠다 태워달라고 했는데 다 반대하셨는데 우리 김은영 회장님께서 네가 그렇게 타고 싶으면은 예. 한번 타봐라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예. 대회 출전하게 됩니다. 이 발목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예. 500m 레이스를 마쳤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사실 그 전 세계에서 40명만 출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꼴등을 그러니까 맨 하위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정말 정신력으로 타서 중위권을 하는 그런 성적을 냈거든요. 그때 깨달은 것은 그동안 꿈같이 생각했던 금은 동메달은 못 땄지만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마쳤던 저에게 제 자신이 금메달을 줬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도 참 그 쉬운 게 아니죠. 그 선수라면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고 더 나가서 거기서 메달을 따는 것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올림픽에서 지금 메달을 딴다는 것은 이거 뭐 하늘이 점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96년 그 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94년 그러니까 92년 알베르빌이 동하계 올림픽 같은 해 열리는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2년마다 그 94년 릴레하메르 그다음에 하계올림픽 96년 애틀랜타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건데 이런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체육 기자들도 그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것이 스포츠의 역사인데 여하튼 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결국은 500m 금메달을 따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94년도에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실 스케이트 선수들은 이게 발목이 생명인데요. 네. 수술한 이후에도 굉장히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또 대표팀에서 또 방출이 될까봐 사실 아픈 티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큰 고통이 따르는데 사실 정말 그 올림픽의 어떤 그 메달을 향해서 또 아시안 게임에서 큰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그 아시안 게임 메달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값지고 의미가 컸었던 그 금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97년 오비로 아시아 네. 그 빙상 선수권 대회 그 10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는구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월드컵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렸던 음. 경기에서 500m, 1000m 두 종목에서 이관왕을 하고 또 일본 이과에서 펼쳐졌던 그 월드컵 대회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고요. 계속 은메달, 동메달을 하면서 상위 5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군요. 하다가 또 98년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아깝게 장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세 번째 올림픽에서는 또 아깝게 또 메달 진입을 실패하고 말았죠. 그 은퇴는 99년에 합니까? 2001년도 시즌을 계기로 해서 예. 그때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메달을 또 따고요. 예. 네, 1000m에서 동메달도 따고 또 열심히 정말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는 메달을 땄어요. 네, 그러고 나서 2001년도 시즌을 마치고 대표 선수 한 15년 정도를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대표 선수를 15년 했군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그 6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이규혁 선수의 전담 코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그것이 잊지 못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규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와 많은 시간 같이 또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럼요, 제가 그럼. 또 은퇴를 하면서 저에게 또 지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굉장히 심한 정말 그때 당시의 결정은 대표팀을 나와서 저에게 배운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또 이규혁 선수가 그토록 바람고 저도 이규혁 선수를 제가 못한 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따주고 싶어하는 어떤 서포터가 되고 싶었어요. 비운의 스타죠. 그러고 나서 약속을 했고 하루에 8시간, 9시간이 되는 강한 훈련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또 1500m에서 그해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하고 맞아, 세계 신기록을 2003년도에 있었던 아시아 아오모리 대회에서 1000m, 1500m 이관왕을 시키면서 같이 그 링크장에 태극기를 들고 그때 당시 천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천황 앞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돌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생각이 되고 그날 저녁에 이규혁 선수가 이 금메달을 2개를 가져오면서 제 방에서 여기에 메달 하나는 형님의 몫입니다 하면서 제 목에 걸어주면서 저한테 그 메달을 선물해줬던 정말 아름다웠던 또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 이규혁 선수는 정말 비운의 스타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내고 세계 기록을 가졌던 이규혁 선수가 올림픽에서는 6번 출전했는데도 메달 하나를 따지 못한 비운의 스타 이규혁 선수. 그 아버지가 또 내 고등학교 후배라서 잘하는데 참, 이거 그게 바로 그 유채갈 성렬 코치의 정말 지도력이고요. 그 체육 훈장도 받으셨잖아요. 네? 체육 훈장 받았잖아요. 네네, 체육 훈장 거상장을 받았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죠. 네. 자, 끝으로 최갈 성렬 감독이 15년 동안 대표 선수로 했고 또 세계적인 정말 비운의 스타 이규혁 선수의 코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일 인상이 남고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장면은 선수는 어떤 겁니까? 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부족했던 선수 생활을 끝으로 또 네. 지도 생활을 해오면서 네. 또 이규혁 선수를 세계 챔피언을 4번을 같이 예,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단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못 이룬 꿈을 우리 선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꿈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사실 이 동계 종목 또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주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이켜 보면 이규혁 선수가 아오모리 아시안 게임에서 따냈던 두 금메달도 값졌고요. 또 사실 97년도에 아시안 월드컵 대회 때 출전했을 때 사실 어떤 소녀와의 약속을 또 이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강심장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많은 또 분들이 감동을 받아주셨는데 그 한 소녀가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 발레리나였어요. 큰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 선수가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그 좌절을 한 상황에서 치료도 받지 않고 재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료를 받기 싫었기 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메달을 딸 테니 넌 내가 메달을 따면 너도 힘을 내서 같이 나가자라고 이제 저 형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관왕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고맙게도 그 친구가 제 약속을 지켜주면서 같이 또 치료도 받고 재발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또 회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네. 예, 그래서 이제 참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예.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친구를 찾았었어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셋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서로 울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랬던 그 시합의 어떤 금메달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아주 드라마 같은 아주 재미있는 재활성렬 감독의 얘기였습니다. 이거 정말 그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의정부 이 시청팀의 감독으로 김민선 같은 아주 세계적인 선수를 많이 배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하나, 둘 하시면서 앞으로 스피드스케이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활성렬 감독하면은 그 하나 둘 하는 해설자로서 그것이 유행을 퍼뜨렸던 재활성렬 감독 참 말을 잘해요. 재밌어요. 바로 이것이 스포츠 엑스파일의 주 목적입니다. 자, 빙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은요,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부터 지난 2022년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19번 출전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33개를 따냈고, 은메달 30개, 동메달 16개, 33개 금메달 가운데는 쇼트트랙이 26개, 빙상은 5개입니다. 이성화 선수 2개, 이승훈 선수 하나, 그다음에 모태범 선수가 이제 500m에서 금메달, 그다음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피겨, 그다음에 이제 윤성빈 선수가 썰매 이런데 빙상에서는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딴 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은 역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태극전사들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